안녕하세요, 109 모빌리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엑스라이더가 신제품이 이제 입고가 저는 되고 이제 출고도 하고 있어요. 엑스라이더 X200이라는 제품이고요. 블랙 색상을 지금 바로 박스에서 꺼내서 조립하고 검수하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놨고요. 앞 바퀴, 그리고 이 중간에 달리는 머드가드, 그리고 라이트, 충전기, 이렇게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립해야 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딱 택배로 받으셨을 때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저 포장재들을 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포장재를 마저 다 뜯어냈고요. 바로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는 사람마다 어떤 걸 먼저 하느냐는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핸들을 먼저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핸들을 먼저 조립을 해야지 그 후에 앞바퀴를 낄 때 제품을 들고 하는 과정이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핸들을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들을 조립하실 때는 고정되는 스템을 탈착해줘야 되는데 박혀있는 4가지 볼트들을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이 볼트를 푸실 때는 이 6mm 육각렌즈를 사용하셔서 푸시면 되고, 먼저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풀 때는 항상 짧은 쪽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짧은 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1차적으로 풀어줬다면 이 긴 부분을 사용해서 빠르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던 스템을 분리를 해냈고요. 바로 핸들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을 장착하실 때 보면은 이 핸들부에 이 빗금이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빗금을 보고 이 스템의 그 가운데 부분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했던 스템을 다시 얹어주고요. 이 볼트들을 쪼아줄 건데 처음부터 꽉 조우게 되면 이 볼트들이 균등하게 쪼아지지가 않고요. 핸들의 각도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볼트들을 걸쳐만 준다는 생각으로 손으로만 살짝씩 쪼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볼트들을 한 번씩 손으로 다 쪼아주고 나서는 핸들의 가운데를 맞춰주고 이 핸들의 각도를 맞춘 다음에 꽉 쪼아줄 겁니다. 이 핸들의 각도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시면은 이 포크와 이 핸들이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적합한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볼트들을 꽉 쪼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트들을 쪼으실 때는 항상 대각선으로 쪼아주셔야 돼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거 쪼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볼트들이 균등한 게 안 박혀요. 이렇게 긴 부분으로 다 쪼아주면은 마지막으로 짧은 부분을 사용해서 더 꽉 세게 쪼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세게 쪼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브레이크를 잡았다던가 아니면 조향을 할 때 이 핸들 부분이 앞으로 혹은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행하다 같이 움직여버리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꽉 쪼아주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부분의 볼트를 꽉 한 번씩 쪼아주면 핸들 조립은 끝이 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바퀴를 조립을 할 텐데요. 앞바퀴를 조립하려면은 이 바퀴가 고정될 수 있게 축이 필요합니다. 그 축 같은 경우는 바퀴와 같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축을 풀어주게 되면 안에 와셔들과 축이 같이 있습니다. 먼저 양옆에 너트들을 풀어줄게요. 이 은색 평화셔들 하나씩 꺼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일 굵은 와셔, 그리고 중간 사이즈 와셔, 그리고 은색 평화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어떻게 장착되는지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굵은 와셔는 디스크 로터가 없는 반대편에 설치가 될 거고요. 얘는 디스크 로터가 있는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디스크 로터가 있는 방향에는 중간 사이즈 와셔와 평화셔 하나가, 없는 부분에는 굵은 와셔 하나가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바퀴에 껴줄 건데 이 디스크 로터가 이 패드 사이에 장착되기 때문에 패드 사이 간격을 잘 보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걸 잘 안 보고 넣다가 이 디스크 로터가 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패드가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앞바퀴를 조립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남 조교를 한번 데려왔습니다. 네, 바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먼저 토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 지지대를 빼주고요. 앞바퀴를 살살 굴리면서 뒤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패드 사이에 디스크로도 위치하게 잘 봐주고 그대로 이 축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앞바퀴 장착은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왜냐면은 이 너트를 잠가줘야 돼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빼놨던 인쇄 평화셔도 이 두 가지 있죠. 얘를 양옆에 다시 껴주면 돼요. 껴주고 나서 이 너트까지 잠가주면 됩니다. 너트를 손으로 쪼을 수 있을 만큼 다 쪼고 나서 15mm 스패너를 사용해서 쪼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만 있어서는 부족해요. 이쪽 너트를 쪼는데 반대쪽 너트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15mm짜리 그 스패너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한쪽은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고 반대쪽을 쪼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잡으면 보이시죠? 이게 같이 돌아가는 게. 그래서 얘로 항상 반대쪽을 잡아주고 쪼아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꽉 쪼아주면 앞바퀴 장착은 진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앞에 헤드라이트를 설치를 할 건데요. 좀 작은 박스가 헤드라이트 본체가 들어있는 박스고요. 이 큰 박스는 안에 다양한 게 들어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조립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브라켓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앞에 머드가드, 페달, 그 위에 설명서, 그리고 기본 공구,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서 저희는 일단 먼저 헤드라이트 브라켓을 꺼내줄게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브라켓과 헤드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바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다 분리를 해봤는데 헤드라이트를 조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에 네 가지는 헤드라이트를 고정시켜주는 브라켓이고요. 얘들은 그 브라켓을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볼트와 너트,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고무들은 라이트를 조립을 할 때 좀 더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제품에 기스가 안 나게 막아주는 고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고무 패킹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없다고 해서 뭐 제품에 기스가 난다거나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고무 패킹을 넣어서 더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저희는 한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헤드라이트를 설치를 지금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브라켓들을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이 브라켓이 조립되는 위치가 포크 어디에 조립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 포크 부분 보시면 여기는 머드가드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조립이 안 되고요.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머드가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헤드라이트에 간섭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실 거면은 이 위에 부분에다가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설치를 하실 때는 이 길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지지대 브라켓이 이 두 개 구멍 중에서 제일 바꿔져 있는 구멍에 들어가서 설치가 되면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얘가 막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켓을 고정해주는 고정 볼트 또한 있습니다. 아까 저희 볼트 뭉치를 보셨을 때 머리가 큰 데드 볼트, 그리고 좀 더 길이가 긴 길쭉한 볼트가 있는데 이 데드 볼트는 라이트를 고정해줄 때 쓰는 볼트고요. 이 길이가 긴 볼트를 사용해서 브라켓을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이 볼트를 이 구멍들 중에서 제일 작은 구멍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이 너트를 잠가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처음부터 꽉 잠그게 되면 이 브라켓이 고정이 돼버리는데 라이트를 조립할 때 살짝 좀 뻑뻑해지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브라켓을 처음부터 꽉 고정하지 마시고 살짝만 움직일 정도로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조립해 볼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길볼트를 이렇게 넣어주고 너트로 잠가줍니다. 움직일 정도로만 잠가주시면 돼요. 자, 이제 라이트를 이 브라켓에 달아줄 건데 라이트도 위아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위아래 구분을 하실 때는 배선이 빠져나오지 않은 부분이 위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라이트도 볼트를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줘야 돼요. 데드 볼트가 라이트를 고정해주는 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이트를 바로 고정해 보겠습니다. 조립하실 때 이 볼트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에 원형 고무가 있을 겁니다. 이 고무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고무가 이 라이트가 좀 움직이지 않도록 좀 더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볼트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꽉 조으시면은
반대쪽에 볼트를 결합할 때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볼트도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볼트를 먼저 넣고 고무 코팅 넣고 그 다음에 걸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4가지 볼트를 다 꽉 조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트를 꽉 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으실 때는 이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은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브라켓을 먼저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는 너트는 프렌치 너트라고 해서 손으로만 잡아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쪽 너트를 손으로 잡아주시고 조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너트를 잡아주고 조으면 브라켓은 고정이 됐습니다. 브라켓은 고정했으니까 이제 이 라이트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줄게요. 이 라이트도 각도가 있어요. 만약에 이 라이트가 너무 위를 향해 있으면 또는 앞을 향해 있으면 반대에서 걸어오는 행인이나 아니면은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눈이 너무 부셔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조립하실 때도 너무 앞을 향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한 45도 각도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손으로만 조아놨던 볼트들을 다시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꽉 조아주시면 됩니다. 꽉 조아주면 라이트 조립은 95% 정도 조립이 끝났어요. 마지막은 이 배선을 꽂아줘야지만 전기가 흘러서 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배선을 꽂으실 때 여기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 모양대로 꽂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배선도 모양이 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파져 있고요. 여기는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홈을 보고 넣으셔도 돼요. 이거 라이트 조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머드가드를 조립을 해볼게요. 근데 머드가드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들이랑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은 아예 일체형으로 이렇게 라운드로 돼서 이제 다 막아주잖아요. 이 제품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머드가드도 바로 조립을 해볼게요. 우선 앞에 머드가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머드가드는 이 가운데 부분에 설치가 될 겁니다. 보시면 볼트가 하나 박혀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볼트를 먼저 풀어줄게요. 5mm 육각렌치를 사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빼줬고요. 이 걸리는 부분이 이 포크 쪽에 딱 걸친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걸치고 볼트를 다시 조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처음부터 꽉 조아주셔도 돼요. 가운데만 딱 맞춰서 볼트를 꽉 조아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앞에 머드가드는 설치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도 머드가드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설치되는 머드가드인데 이 머드가드도 위아래가 있어요. 이 짧은 부분, 긴 부분이 있죠. 이 긴 부분이 밑을 향하게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머드가드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머드가드는 가운데 부분에 설치가 될 거라서 이 볼트들을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긴 부분이 밑을 향하게 해서 설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뚫려있는 부분이 이 볼트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볼트를 넣고 아까 뺐던 그 장소 그대로 이렇게 다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볼트를 이 3mm 육각렌치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꽉 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아주면 머드가드도 설치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페달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달 조립하실 때는 이 페달도 왼쪽 오른쪽 구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 L이랑 R을 구분해 주시면 돼요. L이 왼쪽이고 R이 오른쪽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좌측 우측 다 앞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좌측 페달과 우측 페달에 나 있는 나사선의 그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페달을 꼭 좌측 우측 구분을 해서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 페달을 먼저 조립을 해볼게요. 이 페달을 설치하실 때는 페달 넣고 앞으로 굴려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꿀팁 드리자면 이거 손으로 돌리기 힘드실 때 이 페달 쪽을 잡고 일단 뒤로 돌려주셔도 페달의 조립이 얼추 돼요. 돌려주신 다음에는 잊지 말고 이 15mm짜리 얇은 페달 스패너를 사용해서 쪼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페달이 조립 완료가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립을 해주도록 할게요.
꽉 조아주시면 페달 조립은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스라이더 X200의 조립은 끝이 났고요. 바로 검수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할 거는 배터리가 충전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터리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 키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키를 넣으신 다음에 지금은 이 배터리가 잠겨 있어요. 이 키로 배터리 잠금을 풀어주고요. 이 배터리를 그냥 위로 살짝 들어주면 쉽게 탈착이 됩니다. 배터리를 빼놓고 그 충전기가 들어있던 박스에서 충전기를 빼면은 충전기 본체와 파워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충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배터리 충전을 하실 때는 키홀 반대 부분에 충전이 가능한 충전 주입구가 있습니다. 이 고무 캡을 벗겨주면 안에 이렇게 충전기 잭이 들어가는 주입구가 있고요. 바로 충전을 해볼게요. 이 충전을 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파워선을 충전기에 연결을 해주고요. 먼저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아주신 다음에 이 충전기 본체에 초록색 LED 등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 불을 충전해 주시면 돼요. 초록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아까 주입구에 넣어주면 아까 초록불이던 게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이 빨간불이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게 됐을 때 이 배터리가 완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충전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다시 충전기를 빼서 배터리를 장착을 해볼게요. 장착하실 때는 이 레일에 맞춰서 배터리를 걸쳐주시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주행하다가 이 배터리가 탁 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말고 배터리 키를 사용해서 이 배터리를 고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는지 충전 확인까지 끝이 났습니다. 한번 전원을 켜고 X200 제품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전원을 켜실 때는 이 버튼 세 가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전원이 켜집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숫자가 속도를 표시해 주고요. 가운데가 총 주행거리, 그리고 우측 부분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잔량을 표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디스플레이에 있는 버튼들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화살표 모양의 버튼은 이게 이 제품이 메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5도가 총 주행, 트립이 전원을 켜고 나서 주행거리, 이게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잔량, 이런 식으로 메뉴를 확인하는 거고요. 밑에는 M 버튼은 에코라는 박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미드, 하이, 이게 파스 모드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이 파스 모드의 속도 조절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무것도 떠 있지 않을 때는 페달을 밟아도 모터가 작동을 안 하고요. 한번 눌러서 에코, 그 다음에 미드, 하이, 그러니까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M 버튼이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은 파스 모드의 속도 조절과는 관계없이 항상 최고 속도가 나옵니다. 한번 스로틀도 작동해 볼게요. 네, 스로틀을 돌렸을 때 마찬가지로 모터가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스 모드와 스로틀 모드는 잘 작동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달려있는 이 버튼들을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은 라이트 버튼, 전조등과 후미등이 나오는 버튼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좌우 방향 지시등, 그 밑에는 경적까지 있습니다. 한번 라이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라이트를 눌렀을 때 앞에 전조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후미등도 작동을 하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후미등 보시면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좌우 방향 지시등도 나오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체크를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전에 올라갔던 영상들은 항상 변속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엑스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변속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단 체인이기 때문에 변속 테스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타이어의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2달에 한 번을 꼭 체크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실 때 총 10손가락이 필요하고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8손가락으로 타이어 휠을 잡아주고 엄지손가락으로 타이어를 눌러봅니다. 지금 제가 눌렀을 때 타이어가 잘 안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뒷바퀴는 공기압이 잘 들어가 있어서 뒷바퀴는 넘어가고 앞바퀴를 한번 봐볼게요. 앞바퀴도 마찬가지로 눌러줬는데 앞바퀴는 지금 뒷바퀴보다 더 쑥쑥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는 공기압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공기압을 얼마나 넣냐? 그런 거는 이제 타이어 옆면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PSI라고 적혀있는 영어 앞에 숫자로 35라고 되어 있는데, 이 35가 적정 공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에서 35 이 사이로만 넣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타이어에 바람을 바로 넣어 볼게요. 타이어에 바람을 넣으실 때 이 주입구에 있는 이 고무 캡을 열어주고, 일반 자전거 펌프로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펌프를 준비해서 넣어주고, 펌프질을 해서 30 정도까지만 맞춰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30 정도까지 펌프질을 했고요. 한번 빼볼게요. 공기압을 체크를 해보면 처음에랑 확연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뒷바퀴와 비슷한 정도로 공기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엑스라이더의 신제품 X200의 조립 그리고 검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립하기에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조립 및 검수 영상을 준비한 거를 함께 보시면서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09 모빌리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니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도 한번 하러 오시면 되니까 정말 자유롭게 한번 오셔가지고 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서 제품 실제로 보고 타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